최강 시사 김한의 눈. 네, 김한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부동산 공약, 네. 각 후보마다 부동산 공약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 주자들이 잇따라 이제 부동산 공약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숫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1위 후보죠. 이재명 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서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예. 3인씩만 잡아도 750만 명이 사는 겁니다. 아유, 750만 명? 네, 부산이 한 400만 정도 되니까요. 부산 예. 같은 도시를 최소한 2개 만들겠다. 이런 정도 계획인데요. 예. 이낙연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성남에 서울공항을 이전해서 스마트 신도시를 포함해서 성남 공항 자리 한 3만 호 그리고 그 인근에 한 7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엊그저께 이제 정세균 후보가 마지막으로 발표를 했는데 예. 픽3 주자 가운데 5년간 무려 2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공급 폭탄이라고 했네요. 네, 공급 예. 폭탄을 자기가 이제 쏟아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들어가 있어요. 공공임대가 100만 호고요. 예. 공공분양이 30만이고 민간이 150만이니까 280만 같으면은 이제 부산 같은 도시가 한 3개 정도 생기는 규모입니다. 아유, 땅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인데요. 이제 새만금을 개척할 수도 없고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예. 부분에서 예. 핵심적으로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부지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인근에 한 40만 원 정도를 공급을 했는데 예. 이때마다 부지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40만 원이나 공급했어요. 그렇죠. 수도권 그 정도 인근에? 공공임대 포함해서 야, 전체적으로 많이 했네. 예. 근데 이 이제 그 부지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예. 아직 다 공급이 된 건 아니고 계획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때도 이제 부지인데 지금 280만, 250만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이제 전국이라고는 하지만 예.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서울 수도권에 서울 있기 수도권 때문에 있죠. 예.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 지금 민주당 주자들의 대부분의 이제 이런 대규모 공급 정책의 핵심은 이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임대 주택은 이제 민간이 분양을 안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과연 공공이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모두 좀 의문부호가 붙여 있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보편적 복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주택 문제를 예. 이런 부분들에서는 긍정 평가가 있는데 예.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자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와 관습을 바꿔나가야 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국 사회의 생애 주기가 주택 한 채를 중심으로 해서 노후도 보장받고 자산도 증식하고 이런 사이클 속에 모두가 있거든요. 이 영모기조론까지 생겨버렸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자체를 개선하는데 과연 이 공급론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냐, 공공주택 공급론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러면 결국 이 지금 부동산 난국을 해체하기 위해선 다른 사회정책, 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되는 게 필요한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가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 점유율을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국 주택의 자가 점유율이 우리가 한 58%, 60% 가까이 될 텐데 선진국 봐도 65% 수준이거든요. 네. 이미 이제 목까지 차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국민소득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자가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엔 이 후보들이 지금 잇따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엄청 그랜드한 부동산 계획을 내놓는 이유가 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를 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반성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실패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된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이 실패가 공급을 안 해서 그러면 실패를 했다는 거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공급을 그러면 계속하면 무주택자가 그걸 살 돈이 있을 것인가 그것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를 부동산 전문가들은 돈의 힘을 좀 과소평가했다 이런 이제 철학적인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여전히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가 한 채를 사는 것으로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 예.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사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공급을 100개를 하면 다주택자들이 80개를 가져가 버리면 20개 가지고 무주택자들이 나눠 먹는 그런 구조로 몇 년 동안 쭉 이어져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단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정책의 큰 틀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여러 차례 부동산 전국 책임자들이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정의로운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하기 위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는 개념이 뭐냐 이게 모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세균 후보가 이야기한 2017년에 집값으로 돌아가겠다. 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모호하게 집값 가격 하향 안정화랄지 집값 안정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유주택자들의 표도 받고 싶고 네. 무주택자들의 표도 받고 싶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당근 정책, 공급 정책밖에 없기 때문인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 지금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한쪽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얘기하면서 예.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자산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거를 그렇습니다. 같은 이제 레이어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결국에 문재인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핀셋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 강남 3구가 너무 부동산 불로소득이 많다. 강남 3구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마용성이 오릅니다. 마포, 용산구, 성동구가. 풍선 효과. 네. 예. 마용성이 너무 올랐다라고 막 언론들이 이제 호들갑을 떠니까 다시 마용성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면 예. 강북 3구가 오릅니다. 아니 그렇게 안 올랐던 강북구하고 도봉구가 올라버렸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그 악순환이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됐는데 예. 이 과정에서 특정 정책들의 실패가 부각되고 그러면 다시 그 정책이 왜 큰 틀의 정책 안에서 배치됐는지는 망각된 채 예. 다시 이제 그 부분만 또 드러내는 그렇죠. 예,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는데 예. 지금 이 말하자면 공급 만능론으로 이제 그 대선 공약에 짜여지는 이 상황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실패를 또 반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나중에 야당 후보들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아직 뭐 야당 후보들은 그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다 상황이어서. 공급론으로 지금 가버리고 네, 있는 맞습니다. 게 그거는 맞습니다. 조금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 공급론이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맹신이 절대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면 나도 저걸 살 수 있고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이 심리를 자극하는데 정치인들이 이 심리를 자극해서는 절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 근데 매 선거마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렇죠.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던 민주정부의 인사 후보들마저 예. 이 논의에 지금 편승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간과 욕망과 정책과 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한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